오늘은 형태 수업에서 이어서 언더 페인팅 과정 수업을 할 건데요. 이게 팔레트로 보면은 색이 얼마 없죠. 타이타늄 화이트, 블랙, 반다이크 브라운, 번트 시에나 4개의 색을 갖고 하는데요. 언더 페인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글레이징 기법에서 언더 페인팅은 지금 보여지는 이 피부색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언더 페인팅이란 말 그대로 가실적 표현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 채색을 하기 위한 목적의 페인팅이죠. 언더 페인팅을 다른 말로 데드 컬러링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색이 죽어 있는, 그러니까 색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만약에 언더 페인팅에 어설프게 이 색을 표현하면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글레이징 기법이 아니라 알라프리마 기법이라든가 이런 다른 기법이 되는. 그래서 언더 페인팅에 아예 저처럼 완전 무채색 계열인 흑백으로 완전히 페인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약간의 따뜻함을 부여하는 그런 색을 언더 페인팅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 색과는 관련이 없는 색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색과 관련이 있는 색이 언더 페인팅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건조시킨 다음에 그 뒤에 덧칠을 하면서 이런 변화들을 표현할 때 이미 이 비슷한 색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려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겹쳐지는 표현이 되지가 않는 거죠. 같은 색 위에 같은 색을 올리면 당연히 겹침이 보이지가 않겠죠,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게 아예 없는, 저는 무채색으로 언더 페인팅을 할 겁니다. 반다이크 브라운이랑 번트 시아나 이런 갈색 계열들은 왜 있느냐, 머리는 피부와는 달리 뭔가 오묘한 그런 질감 표현이라든가 그런 게 없고, 언더 페인팅 할 때 어느 정도 완성을 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색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사실적인 느낌이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걸 목표로 페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4개 정도의 톤 좀 해볼 거고요. 지금부터 머리카락 하는 거를 설명해 드리면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머리카락 하기 전에 배경을 방금 전에 칠했어요. 배경이 머리카락을 약간 침범해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머리카락의 어떤 부분은 배경과의 경계가 확실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분은 배경이랑 포커싱이 살짝 겹쳐져서 흐릿하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배경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배경에 동화되도록 표현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지금 배경이 마르지 않은 지금 타이밍에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언더 페인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머리는 컬러 작업을 할 건데 그 이유는 언더페인팅의 개념이 피부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표현이거든요. 피부는 피부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특성상 아주 오묘한 색 변화와 그런 작은 그라데이션들, 작은 면들, 그리고 계속 겹쳐지면서 표현하면 효과적인 표현 요소들이 아주 많은데 머리카락은 그런 요소라기보다 아주 입체적 변화가 딱딱하게 강하게 잡아야 되는 그런 표현이라서 굳이 언더페인팅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컬러링 작업을 다시 똑같은 걸 두 번 하는 격이 되거든요. 색도 되게 단순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언더페인팅 단계에서 머리카락이라든가 옷 같은 거, 지금 오늘 또 옷은 단색이죠. 흰색 계열의 단색. 이런 거는 미리 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지금 머리카락 표현하기 전에 지금 이마가 살짝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거 수정해가면서 머리카락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부분 잡아주는데 잡아줄 때 저 머리카락이 너무 복잡함, 그런 정신없는 그런 현혹되지 않게 단순한 붓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너무 막 머리카락 한 가닥 한 가닥 그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상을 단단한 돌덩어리 조각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붓을 움직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 저 머리카락은 아주 진한 갈색 계열의 어두운 색이 잡혀 있거든요. 이 큰 어둠의 틀 모양, 여기 경계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이 경계를 잡아볼게요. 이 배경이랑 만나는 부분, 그냥 슬쩍 이렇게 붓질이 들어가는데 배경이랑 살짝 섞이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그런 표현이 단순한 붓질로도 만들어집니다. 자, 이 경계 한번 보세요. 배경과 살짝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표현이 됐죠. 여기를 너무 세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평면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어두운 부분 안에 표현 요소가 있으면 물감을 너무 덕지덕지 바르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물감을 꽤 얇게 펴 바르고 있거든요. 물감의 양도 적게 해서. 이런 끝 경계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 코 밑에랑 일치하고 있거든요. 코 밑에랑 이렇게 일치하는데 지금 약간 길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머리카락의 어두움의 흐름이 변화가 있습니다. 자세히는 아니라도 대략적으로라도 잡아줍니다. 지금 뭔가 자잘한 거를 막 묘사하려고 하고 있다면 운영에 있어서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무조건 들이대고 막 열심히 막 정교하게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잔머리 나온 거 살짝 표현하니까 그냥 그대로 표현이 되죠. 배경이 마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배경이 지금 말랐다면 이렇게 물감을 살짝 묻히면 그냥 묻힌 느낌이 너무 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배경에 살짝 섞여서 동화돼 버렸죠.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 요소들 때문에 머리카락 할 때 배경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번 작업은 글레이징 기법으로 아주 전통적인 유화 기법인데 조금 정교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상의 인모라 작업들은 발라프리마 기법으로 정교하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리듬이라고 할까? 단시간 내에 작업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 들여서 정교하게 최대한, 그래서 작업 속도라든가 붓질의 속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다르죠. 어두움은 조금 투박하게, 하지만 이런 경계들이라든가 위치 같은 거는 잘 신경 써서 잡아주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표현은 어둠을 침범하는 밝은 색들이 표현이라고 했죠. 밝은 색들이 붓질을 한번 쓱쓱 움직이는데 바로 사실적인 느낌이 탁탁 나오는 건 어둠이 이렇게 베이스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둠을 아주 정교하게 잡을 필요는 없지만 밝은 색이 이제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면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리며 어두운 부분을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런 잔머리 같은 거 표현할 때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제가 세필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동모붓으로, 소리 들리나요? 이렇게 살짝 긁듯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필로 하면은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뭐랄까요, 그런 자연스러운 맛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조금 거친 동모붓으로 하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흐릿한 표현들을 할 때 그냥 붓질로 쓱 나오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자, 이렇게 지금 머리카락 배경색이 안 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정확히 하는 게 가장 지름길이고, 이런데 세필로 작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세필이 더 인위적이고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금 이 부분 하는 거 잘 보세요. 포커싱이 확 풀어진 상태라서 지금 배경이랑 거의 동화되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쓱 지나갔죠? 이 배경색이 붓에 확 묻었거든요. 한번 닦아줘야겠죠? 이 배경을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닦아줘야 합니다. 이 붓을. 지금 어떤가요? 이 부분이 배경색이랑 자연스럽게 살짝 동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포커싱이 나간 그런 느낌이 연출이 되죠. 이런 아주 부드러운 붓으로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뭉개줍니다.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이 좀 노골적으로 보이는 데는 이런 세필 쓱쓱 그냥 스치듯 자, 이런 부분 세필로 좀 정교하게 마무리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죠. 이럴 때는 이거는 지금 세탁소 같은데 높은데 옷 거는 거 있잖아요. 그건데 외국에서 말스틱이라고 해서 말머리 같은 지팡이라고 말스틱 뭐 이렇게 하는데요. 딱 걸어서 손을 이렇게 지지할 수 있게. 또 아직 안 마른 상태라서 손이 이게 닿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방지해주죠. 이런 머리카락 이런 끝은 지금 배경과 동화되지 않고 또렷이 보이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세필로 조금 또렷하게 잡아주면 훨씬 그림이 사실적인 느낌이 듭니다. 조금만 이렇게 신경 써줘도요. 이 유아용 세필 붓은 헤랜드, 국산 브랜드죠. 헤랜드에서 나온 S3000 제품이고요. 세필 붓이라고 해서 아주 얇은 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필 붓도 물감을 이렇게 짓이기면서 좀 납작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 납작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아주 얇고 정교한 선이 나오는 거거든요. 당연히 세필은 붓 모량이 적기 때문에 붓질 한 두세 번이면 붓에 다시 물감을 묻혀줘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죠. 이 세필 붓으로 파는 표현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필붓의 그런 즉각적인 마치 소매처럼 붓을 쓱 움직이면 즉각적으로 나오는 그 느낌이 편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필로만 그리는 스타일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본인 스타일이 그렇게 딱 만들어졌을 때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지, 배우실 때는 조금 긴 붓, 세필같이 짧은 붓이 아니라 긴 붓으로 붓의 리듬감을 익히면서 붓질의 강약 이런 것들, 뭐 하여튼 말로 어떻게 다 설명 못할 그런 오묘한 그런 감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둠 속은 그냥 이렇게 붓질 한 번 쓱 지나가는 정도로 표현을 해야지, 여길 너무 막 이렇게 파려고 하면은 어둠이 다 뭔가 해체되고 어수선해지겠죠. 뭉갤 땐 살짝 이렇게 뭉개주고, 그 정도의 어떤 표현량으로 해야지, 여기를 이런 데처럼 막 파고 그러면은 어둠의 이런 틀이 깨집니다. 그리고 붓질이 좀 과한 부분 있죠, 튀는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살짝 뭉개주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머리카락의 가장 밝은 부분, 그 자체가 밝기 때문도 있지만 주변에 강한 어둠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밝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 하이라이트 표현 이전에 어둠이 잘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밝은 데 옆에 밝은 데 있다고 밝아 보이지 않겠죠. 어둠을 잘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모든 표현의 베이스인 거죠. 하이라이트 부분이 밝지 않다, 타이타늄 화이트를 막 섞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옆에 주변에 어둠을 다시 좀 강하게 잡아주세요. 주변에 어둠이 좀 밝아져 버려서 하이라이트 부분이 밝아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변에 어둠이 좀 강하게 잡히니까 상대적으로 밝아졌죠.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되게 머리카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서 조금 열심히 파줘야 합니다. 위치적으로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귀찮더라도 최대한 잡아줘야 합니다. 제가 뭐 인물화만 하진 않지만 그 인물화를 유독 좀 좋아하는 이유가, 그림의 장르들을 볼 때 뭐 풍경화도 있고 정물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추상화도 있을 테고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저는 좀 이제 클래식하고 기법도 좀 클래식한, 그리고 그리는 목적도 좀 분명한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수업을 하기 위한 그런 훌륭한 소재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썰을 푸는 이유는,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작업실에 오셔서 꼭 배운다기보다, 저희 작업실을 말씀드리자면 말 그대로 작업실이죠.
요즘 취미 미술 그런 화실 학원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그냥 제 개인 작업실이고 화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만 좀 집중력 있게 유화를 좀 깊숙이 배우고 싶은 분들한테 최적화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같이 그리고 같이 고민을 얘기하고 그림을 같이 즐기는, 오늘 언더페인팅 이게 건조되면 최종 마무리 묘사와 완성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금은 좀 어색하죠. 머리만 떨렁 노랗고 얼굴은 정말 진짜 데드 컬러링이란 말이 딱 맞네요. 어떻게 보면 좀 호러 영화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컬러링 작업이 들어가면은 훨씬 나아질 겁니다.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